아침 6시 30분, 한지우는 늘 그랬듯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침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여명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든 남편 정태석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56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자리 잡은 주름살들, 그리고 요즘 들어 더욱 깊어진 피로감이 묻어나는 눈빛까지.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었죠. 주방으로 향한 지우는 기계적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상에 올렸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태석이 일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아침 됐어. 지훈의 목소리에 태석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59의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한 이후로는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 보였어요. 고생했네. 오늘도 요가 수업까지? 응, 10시에 있어. 둘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것이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어버렸죠. 태석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석이 건강식품 매장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지우는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료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태석이 현관에서 인사를 건넸지만 지훈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지훈은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어느 채널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요즘 들어 이런 공허함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더욱 심했어요. 갱년기 증상 때문인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들, 그리고 언제부턴가 잊혀진 자신만의 시간들이 그리워졌죠. 9시가 되자 지우는 요가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요가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지훈에게는 소중한 외출 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장을 보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장에서 만난 친구 조미경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지훈아,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갱년기 때문이지? 나도 그 시절 있었어. 정말 힘들더라고. 미경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은퇴 후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죠. 지훈보다 1살 많았지만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석 씨는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미경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큰일 없이. 평범하다는 게 좋은 평범함이야? 아니면 그냥 그런 평범함이야? 미경의 예리한 질문에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런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어쩐지 단조롭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풍경,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오후 3시쯤 태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 것 같아. 저녁은 평소처럼 해주면 돼. 지우는 답장을 보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저녁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6시 태석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지훈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태석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뭐 샀어? 아, 이거. 그냥. 여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태석이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예쁘게 포장된 영양제 상자였습니다. 외국산처럼 보이는 깔끔한 디자인에 영어로 된 제품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데? 활력 보충용 영양제래. 요즘 여보가 피곤해 보여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 지우는 상자를 받아들며 설명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영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대충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정도로 이해했죠. 언제부터 이런 걸 신경 써? 그냥 여보 건강이 걱정돼서. 태석의 말에는 어딘지 모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저 고마움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태석은 매장 이야기를, 지우는 요가 수업 이야기를 간단히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석이 영양제를 꺼내며 말했죠.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된대. 저녁 식사 후에. 지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캡슐 하나를 꺼내 삼켰습니다. 조금 큰 편이었지만 물과 함께 넘기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맛은 어때? 별맛 없어? 그냥 영양제 맛이지 뭐.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몸이 어딘지 모르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안면 홍조련이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지우는 묘한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어딘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혼잣말을 하며 화장을 하는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장에서 만난 미경이 지훈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지훈아,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화장을 진하게 했어? 아니야, 평소와 똑같은데? 아니야, 뭔가 생기가 돌아 보여. 좋은 일 있었어? 미경의 말에 지우는 영양제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 웃어넘겼죠. 사흘째부터는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지우는 평소보다 음악에 감상적이 되었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예전보다 풍부해진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교 연극반에서 활동하던 때의 꿈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까지 생생했습니다. 꿈에서 깬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련하면서도 따뜻했죠. 나흘째 되는 날, 지우는 오후에 태석의 매장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일터를 보고 싶었어요. 여보가 웬일로? 그냥 지나가다가. 매장이 깔끔하네. 지훈이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각종 건강식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태석이 나름대로 신경 써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요즘 손님은 어때? 그냥 그래. 단골분들이 가끔 오시고. 태석의 대답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명예퇴직 후 시작한 이 일이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지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양제,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지훈의 말에 태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뭐가 좋아졌는데? 글쎄, 기분이 좋아진 것 같고, 잠도 좀 더 잘 오는 것 같고, 사실 지훈 자신도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라면 기계적으로 했을 요리도 오늘은 왠지 즐거웠습니다. 콧노래까지 나왔죠. 저녁 식사 시간,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일 있어? 특별한 일이라. 딱히 없는데. 그냥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 영양제 효과인가 봐. 태석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단순한 영양제치고는 변화가 너무 뚜렷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양제를 복용한 후 지우는 또다시 생생한 꿈을 꾼습니다. 이번에는 태석과 처음 만났던 날의 꿈이었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순간, 심장이 뛰던 그 설렘까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깬 지우는 옆에서 잠든 태석을 바라봤어요. 지금의 그와 꿈속의 그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둘 사이에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경이 지훈의 변화를 더욱 확실히 느꼈어요. 지훈아, 정말 많이 달라졌다. 뭔 좋은 일 있었어? 아니면 좋은 약이라도 먹고 있어? 미경의 예리한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영양제를 하나 사줬거든.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영양제인데? 활력 보충용이라고 하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미경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그 영양제 이름이 뭐야? 한번 찾아볼게. 지우는 집에 있는 영양제 상자 사진을 미경에게 보여줬어요. 미경은 스마트폰으로 제품명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영양제 상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경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상자에 적힌 영어 단어들을 하나씩 읽어보려 했지만 복잡한 성분명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 혼잣말을 하며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호기심 때문이었죠. 상자에 적힌 제품명을 천천히 입력해 봤어요.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이트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성 성욕 증진제. 뭐라고? 지훈은 황급히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녀가 일주일 넘게 복용해온 것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리비도 향상, 여성 호르몬 활성화. 이게 뭐야?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해외에서 수입된 이 제품은 중년 여성의 성적 욕구 감퇴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제였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죠. 태석이가 이걸 알고 지훈은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태석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그런 관심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느꼈던 감정의 변화들, 생생해진 꿈들,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 향상까지 모든 게 약 때문이었던 걸까요? 아침이 되자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석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느낀 감정들이 가짜였던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도 들었습니다. 약이 몸에 작용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느낀 감정까지 모두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혼란스러웠어요. 태석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지우는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여보, 아침 됐어. 응, 고마워. 태석이 식탁에 앉자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 영양제 말인데. 응? 효과 있지? 요즘 많이 좋아 보여. 태석의 대답에서 지우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가 영양제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 그게 뭔지 알고 샀어? 지훈의 목소리에 날이 서자 태석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뭐, 뭔 소리야? 성욕 증진제라면서? 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춰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내가 직접 찾아봤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게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그냥 여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이런 걸 몰래 먹여도 된다고 생각했어? 태석은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태석이 출근한 후 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감정들이 약 때문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10시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어제 말한 그 영양제 찾아봤는데 큰일이야. 나도 어젯밤에 찾아봤어. 그럼 알고 있구나. 어떻게 할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태석 씨랑 얘기해 봤어? 아침에 따졌는데 미안하다고만 하더라. 남자들이 그래.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미경의 말에 지우는 한숨을 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내가 느낀 감정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약 때문에 몸이 변한 건 맞지만 그래서 떠올린 기억들이나 감정들까지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어.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약은 그냥 몸의 변화를 일으킬 뿐이야. 마음속에 없던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어쩌면 원래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깨어난 것일 수도 있잖아. 미경의 말이 지훈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지훈은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풍경들이 오늘은 유독 선명해 보였어요. 길가에 핀 꽃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까지 모든 게 예전보다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약 때문일까? 지우는 자문자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감수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영양제 병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복용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 태석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응.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했어요. 저녁은 해놨어. 알아서 먹어. 태석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어색함이 저녁 시간 내내 계속됐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평소처럼 영양제를 꺼내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태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복용을 중단할 거야?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걸 왜 계속 먹어? 그런데 뭐? 요즘 여보가 정말 좋아 보였어. 오랜만에 생기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태석의 말에 지우는 당황했어요. 자신도 그 변화를 좋아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야. 잘못했어. 하지만 태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는 듯이 보였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은 첫날이었죠. 몸이 무겁고 기분도 어딘지 모르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태석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제의 일로 인해 둘 사이의 기류가 여전히 어색했죠. 아침은 차려놨어. 늦어서 같이 못 먹겠네. 태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알겠어.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태석이 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한동안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시간이 되어서야 지훈은 무겁게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생기가 빠져 보였죠. 역시 약 때문이었구나. 혼잣말을 하며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가 수업장에서 미경이 지훈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어요. 지훈아, 오늘 또 다르네. 어제랑 비교하면 확실히 영양제 끊었어. 아, 그래서구나. 어떤 기분이야? 미경의 질문에 지훈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복잡해. 약 먹을 때의 내가 가짜 같기도 하고 지금의 내가 진짜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 둘 다 진짜 너일 수도 있잖아. 다만 표현되는 정도가 다른 거지. 미경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지우는 혼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문득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생생했던 꿈들, 음악에 대한 감상 그리고 태석을 바라보며 느꼈던 묘한 감정까지. 그게 정말 다 가짜였을까? 지우는 자문했습니다. 약에 영향이 있었다고 해서 그 모든 감정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원래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영양제 병을 다시 꺼내봤어요. 작은 캡슐들이 병 안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먹어볼까? 호기심이 일었어요. 약을 끊은 지금의 감정과 복용했을 때의 감정을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태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도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여전히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태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태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지훈은 손을 멈추고 태석을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 그 영양제 말이야. 내가 왜 그랬는지 이미 들었어. 미안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태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는데? 지훈이 식기를 내려놓고 태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꿈을 꿔. 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을 말이야. 도서관에서 처음 여보를 봤을 때의 그 기분.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도 비슷한 꿈을 꾸었거든요. 근데 그 설렘이 지금은 없잖아. 우리 사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샀다는 거야? 말로 하면 부끄러워서. 그래서 약으로라도 그 기분을 되살릴 수 있다면. 지우는 태석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잘못된 방법이었어. 하지만 뭐, 여보도 좋아했잖아. 그때의 변화를. 태석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알아.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뭐가 되고 싶었던 거야? 지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되고 싶었다고? 30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은 나한테 뭐가 되고 싶었던 거냐고.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족? 동반자? 아니면 그냥 습관? 여보, 내가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당신한테 뭐야? 아내? 가정부?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훈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건드리지 마. 지훈이 태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뭐라고 산 거야?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내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는데? 지훈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태석도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하지만 지훈의 울음속에서도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와 함께 그리움도 있었고 원망과 함께 연민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 태석이 갑자기 지훈을 끌어안았어요. 놓아줘. 지훈이 몸부림쳤지만 태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여보가 날 안 보는 것 같아서. 태석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서로를 안 보게 됐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태석이 지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지훈은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태석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둘은 서로를 놓았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거야. 태석의 대답에 지훈은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둘은 거실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태석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웠죠. 아침 식사 시간,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뭘? 지훈이 고개를 들어 태석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적대적이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싶어서. 태석의 말에 지훈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민재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였나?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네. 그러게, 10년 동안 우리는 뭘 했던 걸까? 둘의 대화에는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사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상담 같은 걸 받아볼까? 지훈의 제안에 태석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날 오후 지훈은 미경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최근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다고? 잘했어. 미경이 지훈의 결정에 찬성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 전문가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게. 그래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잖아. 덮어두기만 하면 계속 그대로일 거야. 미경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영양제 먹었을 때가 그리워. 지훈의 고백에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모든 게 생생했거든. 감정도, 기억도, 심지어 태석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지금은 어때? 지금은 무덤덤해.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약이 내 안에 없던 감정을 만들어낸 건 아니야. 이미 있던 걸 깨워준 거지. 그럼 지금 그 감정들은 어디 갔어? 여전히 내 안에 있어.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뿐이야. 미경의 말이 지훈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태석이 평소보다 일찍 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찍 왔네? 응, 오늘은 매장 일찍 닫았어. 태석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길에서 보니까 예뻐서. 태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지훈에게 건넸어요. 지훈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웬 꽃을?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자주 사줬잖아. 오랜만에 생각나서. 지훈은 꽃다발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고마워. 천만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지훈을 태석이 도왔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아니야, 같이 하자. 태석이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보였어요. 언제 배웠어? 유튜브 봤어. 요리하는 방법.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 아니야, 그냥. 당신이 요리를 배우다니 신기해서.
태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부부 상담 언제 받을까?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 안에 예약해 볼게. 좋아.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태석이 가져온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니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 보였어요. 예쁘다. 그치? 나도 그 생각이었어.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영양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석이 보여준 작은 변화들을 생각했어요. 꽃다발, 요리 도움,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까지. 어쩌면 약 없이도 괜찮을지 몰라. 혼잣말을 하며 지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이 먼저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두고 갔어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커피까지.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고마워. 어제 웃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았어. 마이너스 태석. 지우는 쪽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미경이 지훈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오늘 표정이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태석이가 꽃을 사왔어. 그리고 아침도 해줬고. 어머, 정말 변하고 있네. 응, 조금씩이지만. 그럼 영양제는? 아직 안 먹고 있어. 근데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미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맞아. 진짜 감정은 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오후에 지우는 부부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약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태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부부상담 예약했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시간 괜찮지? 곧 태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고마워. 그날 저녁 태석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나 고백할 게 있어.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사실 그 영양제 사기 전부터 너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 무슨 생각? 태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 지훈도 태석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산 거야? 응. 바보 같았지? 바보 같았어. 하지만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했었거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고. 정말? 응. 특히 영양제 먹었을 때. 옛날 꿈들을 많이 꿨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태석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나도 그런 꿈 꿔. 요즘도. 약 안 먹고도? 응. 약이랑 상관없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태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에게 솔직하자. 약속해. 태석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태석이 말했어요. 응, 우리 둘 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영양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둘 사이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훈과 태석은 부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상담실에서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훈과 태석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떤 문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지훈과 태석은 번갈아가며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영양제 사건부터 서로에 대한 서운함까지 두 분 모두 상대방을 사랑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상담사의 말에 지훈과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다시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상담사는 둘에게 몇 가지 과제를 주었어요. 매일 서로에게 고마운 일 하나씩 말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새로운 활동해보기 같은 것들이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지훈과 태석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네. 태석이 말했어요. 응,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야. 지훈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까? 좋아. 둘은 오랜만에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마치 데이트하는 연인들처럼 서로를 의식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지훈과 태석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석은 매일 아침 지훈에게 커피를 타다 주었고, 지훈은 태석이 좋아하는 반찬을 더 자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고마운 일 하나 말해볼까? 저녁 식사 후 태석이 상담사가 준 과제를 실행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커피 타다 준 거, 나는 여보가 웃으면서 고마워라고 말해준 거. 작은 것들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미경과 만나 근황을 나눴어요. 요즘 많이 좋아 보이네. 부부 상담 효과야? 그런 것 같아. 태석이가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작은 것들에 신경을 써주더라고.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을. 미경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때? 영양제 생각 안 나? 지우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가끔은 나. 그때의 생생함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 하지만 지금 이 감정들이 더 진짜 같아.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 같거든.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진짜 사랑은 화학작용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 주 주말 지훈과 태석은 상담사가 제안한 대로 새로운 활동을 해보기로 했어요. 뭘 해볼까? 그림 어때? 예전에 여보가 연극반 할 때 그림도 그렸잖아. 태석의 제안에 지훈이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다 기억하고 있어. 여보가 무대 배경 그림 그릴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훈은 감동받았어요. 태석이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좋아. 그림 배워보자. 다음 주부터 지훈과 태석은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어요. 중년 부부들을 위한 강좌였는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아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와, 여보 솜씨가 좋은데? 태석이 지훈이 그린 풍경화를 보며 감탄했어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재미있네. 지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었죠.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 태석이 자신의 그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처음인데 당연하지. 지훈이 태석을 격려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제는 서로를 챙기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둘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그림은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 마음이 담긴 그림이 더 예쁘더라고. 태석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그림에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어. 지훈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마음? 사랑하는 마음. 태석의 진솔한 말에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훈과 태석은 거실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린 우리 집 앞 공원이야. 잘 그렸네. 나무 그리는 게 어려웠을 텐데. 이건 뭐야? 지훈이 태석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우리 처음 만난 도서관이야. 기억하지? 태석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여보가 앉아있던 자리도 그렸네. 응, 그날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 지우는 태석의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 전의 그 설렘을 태석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날 기억해. 당신이 나한테 연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랬지. 정말 핑계였는데 둘이 함께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누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에 이렇게 그림 그리며 이야기할까? 태석의 제안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림 일기 쓰는 것처럼. 그날부터 지훈과 태석의 저녁 시간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지우는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태석이 평소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뭐야? 지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의 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함께 그림 그리는 모습. 태석의 그림 속에는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야. 태석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지훈과 태석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 인사도 다정해졌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취업 준비 중인 아들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지훈이 대답했어요. 좋네요. 보기 좋아요. 민재의 말에 지훈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기뻤어요. 그날 밤 지훈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영양제를 꺼내봤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 혼잣말을 하며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되찾았으니까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은 요가 수업 후 미경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는데 미경이 유심히 지훈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해봐. 그 영양제 진짜 다 끄는 거 맞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야, 요즘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마치 그때처럼. 미경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정말 끊었어. 한 달 전에 버렸다니까. 정말? 정말이야. 왜 그렇게 의심해? 지훈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넘쳐?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미경의 말에 지우는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최근 들어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건 태석이와 관계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 정말? 그 정도로? 응. 요즘 매일 저녁에 함께 그림도 그리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지훈이 설명하자 미경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사랑의 힘이구나. 약 없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지? 나도 믿어지지 않아.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궁금하지 않아? 만약 지금 그 영양제를 다시 먹으면 어떨까 하고. 미경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안 궁금해. 왜? 지금 이 감정이 더 진짜 같거든.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같아서.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진짜 사랑이지.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태석이 평소보다 일찍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시무룩해?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매장 일 때문에. 태석이 대충 얼버무렸지만 지우는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야? 표정이 안 좋은데. 사실은 태석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단골 손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내가 달라 보인다고. 어떻게 달라 보인다고? 생기가 넘친다고. 마치 새로 연애하는 사람 같다고.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왜 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잖아. 그런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길 혹시 좋은 약이라도 먹고 있냐고 하시더라고. 태석의 말에 지훈의 웃음이 멈췄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안해지더라고. 여보한테 그런 약을 먹였다는 게. 태석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아진 것도 결국 그 약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야? 지우는 태석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 영양제였습니다. 그럼 뭐, 지금 우리 관계가 가짜라는 뜻이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지훈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섰습니다. 그냥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석이 풀죽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우는 태석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지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태석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진짜야. 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둘은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낮에 있었던 대화 때문인지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여보, 태석이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지훈을 불렀습니다. 응? 나 오늘 계속 생각해 봤는데. 뭘? 우리가 이렇게 좋아진 건 그 약 때문이 아니라 서로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 태석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약은 그냥 계기였을 뿐이야. 진짜 변화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거든. 지우는 태석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맞아. 약을 끊은 후에도 우리 관계는 계속 좋아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진짜야. 태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집 정리를 하다가 서랍에서 영양제 빈 병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혼잣말을 하며 지우는 빈 병을 들여다봤어요. 안에는 캡슐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까? 갑작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지우는 빈 병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에 남은 캡슐들을 모두 버리고 물을 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 혼잣말을 하며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 그냥 궁금해서. 정말 약 다 버렸는지. 미경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의심이 많네. 방금 전에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버렸어. 정말? 정말이야. 이제 진짜로 약 없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 지훈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확신할 수 있겠네. 지금의 감정이 진짜라는 걸. 응, 확신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여보, 나왔어. 미경 씨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태석 씨. 요즘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미경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태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미경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비결이요? 글쎄요. 아, 요즘 지훈이랑 같이 그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림요? 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다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태석의 대답에 미경이 지훈을 바라보며 윙크했어요. 정말 좋은 취미네요.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미경이 떠난 후 지훈과 태석은 평소처럼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태석이 물었어요. 응, 뭔가 확신이 선 것 같아서. 무슨 확신?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확신. 지훈의 대답에 태석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런 확신이 있어. 이젠 약 없이도 되니까. 그날 밤 지훈은 속으로 혼잣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태석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혼잣말을 하며 지훈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지훈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식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찍 일어났네. 태석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응,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좋네. 우리 오늘 어디 나들이 갈까? 태석의 제안에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매장 휴무일이잖아. 오랜만에 둘이서 어디 가보자. 좋아. 어디로 갈까? 한강 어때? 예전에 우리 자주 갔었잖아. 태석의 말에 지훈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연애 시절 자주 가던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가보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둘은 나들이 준비를 했어요.
지우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챙겼고 태석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태석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둘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림 그려볼까? 지훈이 스케치북을 꺼내며 제안했어요. 좋아. 나도 그려볼게. 태석도 스케치북을 하나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그림 그리기가 취미가 되었거든요. 둘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지훈은 강 건너편 풍경을, 태석은 옆에서 그림 그리는 지훈의 모습을 그렸어요. 뭘 그리고 있어? 지훈이 태석의 스케치북을 슬쩍 보며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다 그린 다음에 보여줄게. 태석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1시간 정도 그림을 그린 후 둘은 도시락을 펼쳐놓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과일이었지만 함께 나누어 먹으니 더욱 맛있었어요. 이제 그림 보여줘. 지훈이 태석을 재촉했습니다. 여보부터 보여줘. 좋아. 지훈이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한강의 풍경이 수채화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실력이 늘었네. 태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야. 태석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스케치북에 집중하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어머, 지훈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봤어요. 못 그렸지? 아니야, 정말 예뻐. 내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 응, 더 예뻐. 태석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강변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연인들과 가족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지훈이 젊은 연인들을 보며 말했어요. 있었지. 그때는 앞으로 평생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이 더 좋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서. 태석의 대답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젊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 그냥 감정에만 휩쓸렸던 것 같아. 지금은 다르지? 응,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석이 꽃가게에 들렀어요. 뭐 사려고? 선물. 태석이 작은 화분을 하나 골랐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이었어요. 이걸 왜? 우리 사랑처럼 계속 피어나라고. 태석의 로맨틱한 말에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로맨틱해졌어? 요즘 배우고 있어. 인터넷에서. 정말? 응, 아내 사랑하는 방법 검색해서 공부했어. 태석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은 감동받았어요. 집에 도착한 둘은 함께 화분을 거실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예쁘다. 우리 사랑처럼. 태석이 또다시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한강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그날의 추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지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나들이 하자. 좋아. 그때 아들 민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뭐 하세요? 그림 그리고 있어. 오늘 한강 다녀왔거든.
지훈이 대답했어요. 와, 정말요? 데이트하셨네요. 민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데이트라니 그냥 나들이 했지. 아니에요. 완전 데이트죠. 요즘 부모님 보면 신혼부부 같아요. 민재의 말에 지훈과 태석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보여? 네, 정말 좋아 보이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민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변화지? 당연하죠. 집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우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바라봤어요. 작은 꽃들이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 같네. 혼잣말을 하며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침대에 누운 지우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한 하루였어요. 영양제도 인위적인 변화도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태석이 조용히 불렀어요. 응? 고마워. 뭐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태석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미경과 만나 근황을 나눴어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 미경이 지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태석 씨랑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이런 감정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지훈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미경이 흐뭇해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확신하는 거네? 약 없이도 충분하다는 걸. 응, 확신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진짜니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태석이 창가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햇살을 받아 평온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지훈도 스케치북을 가져와 태석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태석이 고개를 들어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마음이었어요. 뭘 그리고 있어?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남자. 지훈의 대답에 태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행복한 여자를 보고 있어. 두 사람의 미소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은 오랜만에 내레이션처럼 혼잣말을 했어요. 오랜 시간 사랑은 식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말이 없었을 뿐이었구나. 창가의 화분에서 새로운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태석의 사랑처럼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약이 아닌 진심으로 이루어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지훈과 태석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영양제도 인위적인 변화도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한 일상을 말이에요.